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숫자가 나왔습니다. 800조 원. 정부 1년 예산을 통째로 넘기는 돈입니다. 뉴스는 온통 초격차, 국가 영웅, 대도약 잔치 분위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 발표를 보면서 등골이 살짝 서늘했습니다. 똑같은 장면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몇 번이나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장면 다음엔 늘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계좌를 지키는 딱 하나의 질문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 전남 등 서남권에 약 800조 원을 투자해 제2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슬로건은 회복을 넘어 대도약으로 초격차 대한민국. 올해 정부 전체 예산 약 728조 원을 뛰어넘는 국내 민간 투자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침착하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부터 볼게요. 청와대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가 열렸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수도권에만 몰려있던 반도체 공장을 이제 호남에도 짓겠다는 거예요. 메모리 팹,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4개 짓는데 삼성이 2개, SK하이닉스가 2개씩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광주를 유력 후보지로 콕 집었고 최태원 회장은 SK하이닉스가 서남권에 약 4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HBM이라고 AI에 들어가는 비싼 메모리 만드는 거 있죠. 그 수요가 폭발하니까 공장을 확 늘리겠다는 겁니다. 왜 지금이냐면 AI 열풍 때문이에요. 용인, 평택 등 기존 중심 지역은 전력, 용수와 부지 한계로 생산 능력 확장이 어려워졌고 그래서 남쪽으로 가자가 된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완벽한 호재입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잘 안 짚어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800조라는 돈은 오늘 당장 쓰는 돈이 아닙니다. 공장 4개를 짓는데 길게는 10년, 20년이 걸리는 초장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메모리가 잘 팔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AI 메모리가 계속 잘 팔릴 거다에 거는 어마어마한 베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가 어떤 산업이냐? 세상에서 가장 사이클을 심하게 타는 산업이에요. 동네 치킨집이 대박 나니까 모두가 거대한 치킨 공장 4개를 짓는데 다 지어졌을 때쯤이면 보통 손님이 식어 있죠. 게다가 더 무서운 건 지금 코스피 전체가 이 두 종목에 올인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건 스탠리는 메모리 산업 사이클이 2027년경 정점 패턴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습니다.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코스피 8천 시대를 열었어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 딱 2종목입니다. 지난 1년간 삼성전자가 490% 올랐고 SK하이닉스는 무려 1030% 폭등했습니다. 10배가 넘은 거예요. 심지어 얼마 전엔 25년 7개월 넘게 부동의 1위였던 삼성전자를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으로 제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 시총이 장중 2068조 원을 찍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국 증시의 운명이 사실상 메모리 두 종목에 묶여 버렸다는 거예요. 한편 5월 들어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약 14조 5천억 원을 순매도했는데 이 중 SK하이닉스 약 6조 4천억 원, 삼성전자 약 5조 5천억 원으로 양사의 매도가 집중됐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탈한국이 아닌 리밸런싱이라는 해석도 있다는 점을 균형 있게 봐야 합니다. 이게 핵심 증거입니다. 이번엔 다르다는 말. 메모리 역사에선 늘 위험한 말이었어요. 공장 하나 짓는데 2, 3년이 걸립니다. 문제는 다들 호황일 때 신나서 공장을 짓는데 막상 공장이 완공될 때쯤이면 시장이 식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경제학에 거미집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요 보고 공급을 잔뜩 늘렸더니 정작 그 공급이 쏟아질 땐 수요가 안 따라줘서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죠. 2018년에서 2019년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주문을 축소하면서 재고가 급증해 D램 가격은 40%, 낸드 가격은 60% 폭락했고 마이크론 주가는 고점 대비 57% 떨어졌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에는 메모리 재고가 31주치에 이르렀고 마이크론은 사상 최대 규모인 23억 1천만 달러 손실을 기록하며 주가가 반토막 났죠. 바로 6일 전인 6월 24일에도 마이크론이 13% 넘게 폭락하고 삼성 하이닉스도 12%대 동반 폭락했습니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일단 공장을 짓기로 결정하면 중간에 멈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설비 주문하고 가동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한 번 시작하면 가격이 떨어져도 그냥 풀가동하는 게 차라리 이득이거든요. 마이크론은 2026 회계연도 설비 투자를 250억 달러 넘게, SK하이닉스는 약 270억 달러로 잡았고 설비 확대에 2, 3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메모리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시점은 2027년부터 2028년이에요.
지금 짓기 시작한 공장이 그때 쏟아지니까요. 물론 지금은 분명한 호황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2027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54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2024년 약 91조 원보다 6배 가까이 급증한다는 분석이에요. 다만 전병서 소장은 2026년 상반기 황금기 이후 하반기부터 피크아웃 우려가 있다고 말합니다. 800조 공장들은 바로 그 정점 이후에 본격 가동되는 거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강세 시나리오는 AI 수요가 진짜로 끝없이 커지는 경우입니다.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에 돈을 계속 쏟아붓고 메모리 공급은 늘 부족하고 이러면 800조 공장은 신의 한 수가 되고 코스피는 모건 스탠리 말처럼 1만 500까지도 갑니다. 삼성 SK 합산 영업이익 542조 시대, 진짜 초격차죠. 반대로 약세 시나리오는 AI 투자 속도가 살짝만 둔해지거나 AI가 메모리를 덜 쓰는 기술이 나오면 2027년부터 2028년에 그 거대한 공장들이 일제히 물량을 쏟아내요. 가격은 폭락하고 역사처럼 적자 전환. 그런데 이번 코스피가 두 종목에 올인돼 있으니 지수 전체가 휘청합니다. 최악의 경우 제2의 닷컴 버블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기회를 제대로 잡으면 한국이 AI 시대의 슈퍼을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거. 그래서 내 지갑은 세 가지로 정리할게요. 첫째, 당신이 주식을 안 해도 영향을 받습니다. 국민연금, 코스피 인덱스 펀드, 퇴직연금 다 삼성 SK 비중이 엄청 높아요. 둘째, 전기요금. 반도체 공장은 데이터 센터보다 전기를 훨씬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회사들이 정부한테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전기 공급을 보장해달라고 했거든요. 환전은 이미 적자투성인데 이 거대한 전력 비용이 결국 요금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적용되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2022년 1분기 128.5원에서 2024년 4분기 168.9원으로 올랐고 미국 PJM에서는 데이터 센터 때문에 일반 가정 전기료가 월 70달러로 오르는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셋째, 레버리지 ETF의 유혹. 최근에 삼성 SK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5월 22일 상장됐습니다. 오를 때는 2배 먹는 상품인데 떨어질 때도 2배로 녹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체크하셔야 할 세 가지 행동 수칙입니다. 첫째, 호재는 매수라는 공식을 끊으세요. 800조는 20년짜리 계획이지 오늘의 실적이 아닙니다. 발표 다음날 급등에 흥분해서 추격 매수하는 건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둘째, 사이클의 위치를 봐야 합니다. 지금이 슈퍼 사이클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다수 IB가 정점을 2027년으로 봅니다. 들어갈 거면 언제 나올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셋째, 레버리지 몰빵을 피해야 합니다. 단일 종목 2배 ETF, 한 종목 비중 과다. 이건 사이클이 꺾이는 순간 계좌를 가장 빨리 녹입니다. 분산이 답입니다. 참고로 트래피스는 메모리가 가장 경기 순환을 많이 타는 분야라 낮은 PER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고 SK하이닉스 12개월 목표 주가는 최저 103만원에서 최고 470만원까지 편차가 극단적입니다. 그만큼 불확실하다는 뜻입니다. 공정하게 반대의 의견도 짚겠습니다. 이번엔 진짜 다르다는 쪽 논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과거 폭락은 PC, 스마트폰 같은 소비재 수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빅테크들이 장기 공급 계약으로 2027년 이후 물량까지 미리 잡고 있습니다. 수요의 성격 자체가 다른 겁니다. 빅테크 데이터 센터 수주 잔고 증가 속도가 설비 투자 증가 속도를 웃돌면서 2028년까지 디램과 낸드 모두 초과 수요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또 SK하이닉스 ROE가 60%를 넘을 만큼 펀더멘털이 탄탄합니다. 그러니 무조건 공포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체크리스트에서 3개 이상 체크됐다면 지금은 욕심보다 리스크 관리를 점검할 때입니다. 800조는 분명 위대한 도전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도전과 위험한 베팅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숫자의 크기에 취하지 말고 사이클의 위치를 봐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절대 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흥분하지 말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자는 겁니다. 호황의 끝에서 가장 크게 다치는 건 늘 가장 늦게 흥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공학이었습니다.